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 선생님입니다. 모두들 수학 공부할 준비가 다 됐나요? 오늘 수업은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수학은 1학기 분수의 나눗셈의 거의 끝판왕과 같은 성격을 지닌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겠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좀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어지는 수인 분수의 분자가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질 때에는 그렇죠. 분자를 자연수로 그냥 나누어 주기만 했었죠. 자, 그래서 7분의 8 나누기 4가 있다라고 했을 때 8이 4로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분모에 관계없이 이렇게 식을 써주고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 주면 됐었습니다. 자, 하지만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자를 나누어 떨어지는 수로 바꿔준 다음에 똑같이 계산을 해 주었었습니다. 자, 3분의 10 나누기 6. 자, 분자의 10이 6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분자를 6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로 바꿔주었어요. 그래서 10과 6의 최소 공배수를 찾으면 얼마예요? 그렇죠. 30이죠. 10을 30으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10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10에다가 3을 곱해야 됩니다. 분자에 3을 곱했기 때문에 분모에도 3을 곱해주면 3분의 10은 9분의 30이 되겠죠. 자, 이제 30이 6으로 나누어 떨어지나요? 그렇죠. 당연히 나누어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전 방식을 그대로 사용해서 분자를 자연수로 그대로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9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으로 확인이 끝났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워야 될 내용은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한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건 바로 분수와 나눗셈의 관계예요. 분수와 나눗셈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선생님이 셋을 세고 공개를 할 건데요. 너무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그러면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깜짝 놀랐나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분수와 나눗셈은 같은 말입니다. 이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수의 나눗셈을 배우고 있는데 뜬금없이 분수랑 나눗셈이 같은 말이라니 우리 선생님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을 한번 설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수와 나눗셈이 어떻게 같은 말이 되는지 근거 세 가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수와 나눗셈이 같은 말인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와 컴퓨터의 키보드에는 여러분이 평상시에 알던 나눗셈 기호가 없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계산기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러분 나눗셈 기호 찾아보세요. 자, 더하기 빼기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눗셈 기호가 없어요. 자, 나눗셈 기호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 이렇게 생긴 짝대기 하나 찍어져 있는 게 여러분 나눗셈이에요. 그래서 나눗셈을 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잘 안 보인다고요? 선생님이 한번 확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면 그렇죠. 너무 눈이 아픈데.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기호가 여러분 계산기에서 나눗셈을 계산하기 위해 눌러야 되는 기호예요. 자, 그러면 다른 계산기도 한번 봐볼까요? 그렇지. 다른 계산기를 보면 네, 여기에는 나눗셈 기호가 있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키보드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 그렇지. 여러분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의 숫자판을 보면 그렇지. 나눗셈 기호 어디 있어요? 네, 나눗셈 기호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몇 친구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쌤, 나눗셈 기호만 이상한 게 아니라 곱셈 기호도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별 모양으로. 자, 그렇죠. 여기 나눗셈 기호 오른쪽에 있는 게 여러분 곱셈 기호인데요. 자, 이건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곱셈 기호가 좀 별 모양처럼 이상하게 생긴 이유는 여러분 알파벳 X 있죠. 알파벳 X랑 헷갈리지 말라고 모양을 일부러 저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근데 나눗셈 기호는 저렇게 생겼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컴퓨터나 계산기에 나눗셈식을 입력할 때, 예를 들어서 4 나누기 5라는 나눗셈식을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인 즉슨, 자,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이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같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식 봐보세요. 이거 여러분 나누기처럼 보이나요? 아니에요. 이거 나누기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건 뭐예요? 그렇죠. 5분의 4로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 4 나누기 5는 5분의 4랑 같습니다. 그래서 나눗셈은 애초에 분수랑 같은 말이에요. 와, 5분의 4로 보이지도 않고 선생님 말에 별로 신뢰도 가지 않는다고요?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두 번째 이유를 들어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나눗셈이 한자어로 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눗셈이랑 분수는 같은 말인 거예요. 나눗셈이랑 분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죠. 나눗셈. 몇 개의 수나식 따위를 나누어 계산한 또는 그런 셈을 나눗셈이라고 해요. 자, 분수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분수. 정수 A를 0이 아닌 정수 B로 나눈 몫을, 너무 어려운 말이 써있네요. 자, 일단 선생님에게 필요한 것은 이 뜻이 아니기 때문에 뜻은 좀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지. 분수랑 나눗셈 글자 옆에 써있는 이 한자입니다. 자, 분수는 한자가 써있고 나눗셈은 한자가 써있지 않기 때문에 분수는 한자어이고 나눗셈은 고유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분수를 나타내는 한자, 이 한자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렇죠. 분자는 나눌 분자에 수자는 셈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자를 조금 공부해본 친구는 알 거예요. 한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한자는 뜻과 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눌 분과 셈수에서 앞에 있는 이 녀석이 한자의 뜻을 나타내는 거고요. 뒤에 있는 분수, 이게 한자의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두 한자를 읽을 때는 분수라고 있지만 그 원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이겁니다. 나눌셈이에요. 어디에 있어 이 나눗셈? 그렇죠. 여기에 있는 나눗셈.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분수랑 나눗셈은 같은 말입니다. 장난 아니죠? 뭐라고요? 아직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세 번째 강력한 이유를 들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 분수와 나눗셈이 같은 말인 세 번째 이유는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나라 학생들은 분수만을 배웁니다. 나눗셈 기호를 배우지 않아요.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 친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네이버 지식백과에 들어가서 나눗셈이라고 쳐서 찾아보면요. 자, 쭉 나눗셈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읽을 거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눗셈 기호는 처음에 어떻게 사용하기 시작했을까?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나눗셈 기호는 원래 분수에서 비롯된 것인데 분수는 분자를 분모로 나눈다는 나눗셈을 표현하고 이것이 그대로 기호 모양을 바꾼 것이 바로 나눗셈 기호가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눗셈 기호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스위스의 라안이라는 수학자야. 나눗셈 기호는 전 세계의 공통어가 아니라 우리나라 외에 미국, 영국,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나눗셈 기호 대신 분수로 나타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분수와 나눗셈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나눗셈, 이 나눗셈의 나눗셈 기호를 배우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이 나눗셈을 배우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수학을 잘 되짚어 보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나눗셈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분수와 관련된 식이 있어요. 그게 어떤 식이에요? 맞습니다. 분수의 곱셈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분수의 곱셈, 그리고 나눗셈의 관계를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분수. 3분의 2라고 하는 분수가 있을 때, 이 3분의 2를 분수의 곱셈으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렇지. 2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수의 곱셈식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지. 의미는 2를 3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곱셈식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나눗셈식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이 똑같은 의미를 갖는 나눗셈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그 나눗셈식은 바로 2 나누기 3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2 나누기 3이 2 곱하기 3분의 1이랑 같은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7분의 3도 마찬가지죠. 7분의 3도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3 곱하기 7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물론 3을 7등분한 것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 나눗셈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 나누기 7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자, 우리가 평상시에 쓰던 나눗셈 기호를 사용해서 2 나누기 3을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주면 좋겠죠. 자, 물론 3 나누기 7도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이번에는 나누어지는 수가 자연수가 아닌 분수인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8분의 5 곱하기 6분의 1. 자, 이 곱셈식, 분수의 곱셈식의 의미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8분의 5를 6등분한 것 중에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곱셈식이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나눗셈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분의 5 나누기 6이 되겠죠. 한 문제만 더 해볼까요? 9분의 11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의 곱셈식의 의미는 무엇이었죠? 그렇죠, 9분의 11을 5등분한 것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 나눗셈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9분의 11 나누기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 끝났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 여러분 오늘 교과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지금까지 내용 잘 이해했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굳이 교과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볼까요? 1번, 식혜 3분의 2리터를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시려고 합니다. 한 명이 마실 수 있는 식혜의 양을 구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한번 식을 써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우리가 항상 나눗셈의 의미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식을 이끌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혜 3분의 2리터를 3분의 2를 4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시려고 합니다. 넷으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자, 여기서 똑같이 나눈다는 것은 어떤 말과 같은 말이었었죠? 그렇죠, 등분한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한 명이 마실 수 있는 식혜의 양을 구해봅시다. 하나를 구해봅시다. 자, 이것을 식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3분의 2 나누기 4가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라고 했네요. 그렇죠,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그렇죠, 지금까지 배운 방법 한번 사용해봐도 되겠죠. 분자 2가 4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2를 자연수 4로 나누어 떨어지게 바꾼 후에 계산해보면 되겠죠. 암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2를 4로 나누어 떨어지게 바꾸려면 2를 4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3분의 2에 분모와 분자에 2를 곱하면 6분의 4가 되고요. 6분의 4 나누기 4는 6분의 1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하고 방금 전에 뭘로 바꾸는 것도 배웠었어요. 그렇지,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도 배웠었죠. 그래서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한 명이 마실 수 있는 식혜는 몇 리터인가요? 그렇죠, 아까 6분의 1리터였었죠. 자, 그런데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2 나누기 4는 어떤 분수의 곱셈식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었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그렇죠, 계산하면 12분의 2가 되는데 약분을 해주게 되면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3분의 2 나누기 4를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내어 계산했습니다. 메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3분의 2 나누기 4를 그림으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무엇을 그려야 될까요? 그렇죠. 3분의 2를 그려야 되겠죠. 3분의 2는 1을 3개로 나눈 것 중에 2개만큼 색칠해주면 3분의 2가 됩니다. 물론 작은 칸, 한 칸 한 칸의 값은 얼마예요? 그렇죠. 3분의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이렇게 3분의 1을 그렸으니까요.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4등분한 다음에 그것 중에 하나만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4등분을 해보겠습니다. 3분의 1을 똑같이 4수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요거만큼의 값이 3분의 2 나누기 4의 몫이 되겠습니다. 얼마인지 보면 여러분 그렇죠. 3조각 나 있던 것을 다시 4조각으로 냈기 때문에 이 작은 거 한 칸 한 칸은 얼마예요? 그렇죠. 12분의 1이 되겠고 12분의 1이 2개이니까 3분의 2 나누기 4의 몫은 12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3분의 2 나누기 4의 몫은 정확하게 무엇과 그 크기가 같아요? 그렇죠. 3분의 2의 4분의 1과 그 크기가 정확하게 같습니다. 빈칸을 채워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요. 3분의 2 나누기 4의 몫은 3분의 1을 4등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3분의 2의 몇이다? 그렇죠. 3분의 2의 4분의 1이므로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화면에 띄어쓰기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네요. 자, 4등분 등분 띄고 한으로 되어 있는데 저거 붙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지혜가 계산하는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 3분의 2 나누기 4는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로 쓸 수 있고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다? 그렇다. 12분의 2인데 약분을 해주면 6분의 1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5분의 7 나누기 3을 분수의 곱셈으로 한번 나타내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는 5분의 7 나누기 3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계산했습니다. 네, 만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5분의 7 나누기 3을 그림으로 표현하려면 그렇죠. 먼저 5분의 7을 그려야 되겠죠. 5분의 7은 1을 5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몇 개 있다? 그렇다. 7개 있다가 여러분 5분의 7이 되겠죠. 자, 5분의 7을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렇죠. 이것을 3등분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5분의 7 나누기 3의 몫이 되겠죠. 자, 5분의 7을 3등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요. 네, 이만큼이 몫이 될 것입니다. 몫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면은 그렇죠. 5등분한 것을 다시 3등분 했기 때문에 5, 3, 15, 이 작은 거 한 칸 한 칸의 크기는 15분의 1이 되겠고 이 15분의 1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7개 있기 때문에 몫은 15분의 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분의 7 나누기 3의 몫은 정확하게 무엇과 그 크기가 같다? 그렇다. 5분의 7의 3분의 1과 그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빈칸을 한번 채워가면서 다시 한번 쌤이 정리를 해주면요. 5분의 7 나누기 3의 몫은 5분의 7을 3등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5분의 7의 그렇지 3분의 1이므로 5분의 7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슬기가 계산한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5분의 7 나누기 3은 그렇지 5분의 7 곱하기 3분의 1과 그 의미가 같다. 그래서 계산해 주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지 15분의 7이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 곱하기 자연수분의 1로 바꿔서 계산을 했었죠. 자, 그리고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분수의 분모의 자연수를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렇다. 곱해주면 된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잠깐 멈추고 먼저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다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의 3 나누기 4.
나눗셈식의 의미 먼저 생각해 보면요. 그렇죠. 7분의 3을 4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겠죠. 자, 곱셈식으로 바꿔주면요. 이렇게 되겠죠. 7분의 3 곱하기 4분의 1 계산하면 계산 결과는 28분의 3이 될 것입니다. 다음 8분의 5 나누기 6 나눗셈식의 의미는 그렇죠. 8분의 5를 6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 되겠죠. 자, 곱셈식으로 바꿔주면요. 그렇습니다. 8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을 써줄 수 있습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48분의 5가 되겠죠. 다음 6분의 7 나누기 3 나눗셈식의 의미는 6분의 7을 3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계산해 보면요. 그렇죠. 6분의 7 곱하기 3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 계산하면 18분의 7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9분의 11 나누기 5 나눗셈식의 의미는 9분의 11을 5등분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겠죠. 자, 곱셈식으로 바꿔주면요. 9분의 11 곱하기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요. 45분의 1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네요. 그러면 오늘 수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됐었죠? 그렇지.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 곱하기 자연수분의 1로 바꿔서 계산하면 됐었습니다. 도형이 들어간 식으로 좀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네모분의 세모 나누기 동그라미라고 하는 식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렇다. 네모분의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 분의 1로 바꿔주면 된다. 또는 동그라미를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렇다. 네모에게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된다가 여러분 오늘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